자, 2024년 4월 테크뉴스 언박싱 첫 번째로 학습 데이터의 고갈, AI 발전이 중단될 것인가 하는 헤드라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년 내에 LLM 학습 데이터가 고갈될 것이다. 데이터 문제로 AI 발전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떴는데요. 자, 뉴스 기사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요약드리자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픈 AI의 GPT-4나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 모델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이 모델들이 훈련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의 잠재적인 부족이 예상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내에 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나머지 AI가 더 이상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지연될 것으로 예측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개발될, 현재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GPT-4와 같은 모델에서 더 나아간 GPT-5 모델 같은 미래 모델에서는 데이터의 수가 60에서 100조 개의 데이터 토큰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자, 이 뉴스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배경 지식으로 좀 살펴볼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GPT-3라고 하는 친구부터 좀 살펴볼게요.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GPT-4 이전의 모델이죠. GPT-3가 개발될 당시에 모델의 크기는 1.5에서 175만큼의 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개 변수 자체가 한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로 구성이 됐고 600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600기가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요즘 테라바이트의 시대에서 600기가 정도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습용 데이터의 크기는 생각보다 하나하나의 데이터 값은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키시고 거기에 장문의 텍스트를 막 입력하셔서 저장해보고 그 용량을 확인해보시면 사실 몇 바이트 내지는 몇 킬로바이트도 안 되는데 그 장문의 글들이 만약에 600기가만큼 있다고 한다면 사실 데이터의 수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잠깐 살펴보자면 이 AI 모델에게 매개 변수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성능과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값이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무작정 이 매개 변수가 크다고 해서 좋지만은 않은데, 자, 일단 매개 변수는 많을수록 이 모델의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특히나 제로샷이라고 하는 성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제로샷이란 뭐냐면 이 제로샷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했을 때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성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는 이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GPT-3를 개발함으로써 이 제로샷에 대한 성능이 파라미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이 연구 발표한 내용인데, 자, 지금 밑에 주소가 달아드렸듯이 제로샷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 모델이 본 적 없는 데이터나 어떤 태스크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예측이나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제로샷 러닝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AI가 정답을 모르는 상태, 내가 무엇을 처리해야 되고 무엇을 추론해야 되지 모르는 상태였을 때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하는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파라미터의 개수는 1750억 개라는 겁니다. 물론 세는데도 한참 걸리겠지만, 자, 그거를 더 넘어선다고 생각했을 때 GPT-4나 앞으로 나올 GPT-5와 같은 모델들은 파라미터의 수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GPT-3부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GPT-3부터 지식과 학습 없이 배우는 능력을 포함하였다. AI 모델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널리지나 혹은 러닝 없이 이 스스로 이것을 배워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기술적으로 녹아 있었고, 자, 거기에 이제 몇 개의 예시를 넣어서 어떤 태스크, 새로운 처리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GPT-4 이전에 어떤 생성형 AI들이 또 등장을 했었냐? 저희가 GPT-3에서 GPT-4로 넘어오기 전에 한참 화두가 되던 생성형 AI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걸 좀 살펴보자면 이 GPT-3라고 하는 친구는 파라미터 수가 이만큼 급증했고
그 다음 데이터를 이만큼 학습했으니까 그럼 어떤 태스크를 처리해야 될까요? 할 때 앞서서 보신 것처럼 few-shot이라고 하는 몇 개의 이 사전 지식들을 좀 집어넣음으로써 새로운 태스크, 그러니까 새로운 처리 방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GPT-3라고 하는 모델, 그리고 이제 향후 GPT-4와 3 사이에 GPT-3.5라고 하는 이 모델에서 이 몇 개의 퓨샷들, 그러니까 새로운 태스크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생성형 AI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바로 이 클립이라든지 달리라든지 오픈AI의 코덱스라고 하는, 현재는 이제 코파일럿으로 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코덱스 같은 이런 생성형 AI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PT 3.5 그리고 3.5 터보라고 하는 친구는 기존의 GPT-3라고 하는 모델의 코드 데이터 그리고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방식, 무엇이냐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자체를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좀 더 목적에 맞춰서 설정을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학습이 되는 형태를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게임에서 내가 어떤 경험치를 더 많이 받고 혹은 돈을 더 많이 받고 어떤 랩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많이들 예시를 드는데, 마찬가지로 이 강화학습은 어떤 태스크, 어떤 처리에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좀 더 좋은 보상, 좋은 결과, 좋은 성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을 강화학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GPT-3라고 하는 이 모델에 이 코드 데이터도 추가해주고 여기에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안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가이드를 주는 건데 여기에 파인 튜닝을 직접 함으로써 이 GPT 3.5와 3.5 터보라고 하는 모델이 개발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AI, 생성 AI라고 하는 형태의 기술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뉴스 기사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뉴스 기사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데이터가 고갈됨에 따라서 AI가 발전하는 것에 분명히 지연이 될 것이고 문제가 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결과라고 했고, 또 향후에 더 많은, 더 나은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포크라고 하는 회사의 이 파블로 빌라로보스라고 하시는 연구원 분께서 이제 기사에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발췌해온 건데, 이분께서 하신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원리 중에서 친체가 스케일링 법칙에 따라 GPT-5와 같은 AI 시스템은 현재의 성장 궤적을 따른다면 60에서 100조 개의 데이터 토큰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으며, 이는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를 넘어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든 데이터들 다 쏟아부어도 다음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이 친칠라 스케일링 법칙이 또 생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친칠라 스케일링을 발표한 논문 제목이 바로 이 Training Computer Optimal Large Language Models라고 하는 건데, 이 논문에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던 건데, 뭐냐면 이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을 할 때, 자, 이제 전부 거의 자연어 처리 쪽으로 조금 집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단순히 모델의 크기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델의 크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앞서도 봤던 것처럼 파라미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모델의 크기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에 맞춰서 데이터의 양도 적절히 늘려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해서 연구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내 몸집을 부풀리는 데 있어서 몸만 커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쓸 수 있는 자원들도 같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 몸이 점점 커졌다면 거기에 필요한 뭐 에너지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적인 것들이 더 많이 또 늘어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칠라 스케일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로 모델 크기와 효율성입니다. 모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성능 개선을 위해서 계산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해졌느냐? 데이터 양의 중요성도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일한 양의 계산 자원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성능이 더 높아지려면 모델의 크기를 적당히 줄이고 데이터의 양을 적당히 늘렸을 때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칠라 스케일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데이터가 만약에 한정적으로 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서서 보신 것처럼 10조에서 20조 정도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일 때, 고품질 데이터를 그만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론 파라미터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럼 연산도 늘어나게 되는데 데이터는 한정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를 한정적으로 쓸 때 모델 크기를 조금 줄이고 훈련 데이터 양을 조금 늘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바로 데이터의 양은 한정적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친칠라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바로 데이터가 그래도 이만큼은 필요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데이터가 정말로 고갈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생성하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형화된 데이터 말고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AI에 관심이 있거나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비전, 그러니까 영상 쪽에 대한 부분으로는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이미 이 모델에 대해서 발전한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생성형 AI라고 하는 분야에 조금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그 기반은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Natural Language Process라고 하는 NLP라고 하는 분야에서 좀 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을 정밀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연구해보고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엔트로픽의 공동 창업자인 CSO인 제라드 캐플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2024년도에는 특히나 기업들이 생성형 AI의 업무에 이제 접목을 한다는 겁니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접목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엇이 중요하냐라면 AI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보안이 취약하고 저작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면 사용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데이터 자체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누군데 왜 뭐 이런 얘기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엔트로픽의 이 제라드 캐플란이 누구냐? 자, 이 인물이라기보다는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저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 한 번쯤은 최근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큰 이슈를 받았던 생성형 AI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름일 텐데 바로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이 바로 이 엔트로픽입니다. 이 엔트로픽에서 개발한 이 클로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했고 그로 인해서 GPT-4보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오픈AI의 챗GPT, GPT-4보다 성능이 좀 더 잘 나온다 라는 평을 최근에 받고 있는 그런 AI인데 이것을 개발한 이 엔트로픽의 CSO인 제라드 캐플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없게 되면은 AI도 당연히 그 AI 모델 기술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외면받게 될 것이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고갈되는 것과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래도 고갈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정크 데이터라고 하는 형태, 즉 대단히 쓸모없는데 마치 이것을 좀 사기를 치듯이 프로드 데이터처럼 만들어서 그런 형태로 AI 기술을 개발하면서 좀 불필요한 형태로 그리고 약간 이제 불량의 형태로 AI 기술들을 개발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상용화 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예측된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신뢰가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자, 이런 현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에폭이라고 하는 앞서서 봤던 이 기업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연구 페이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Will we run out of data and analysis of the limits of scaling data in machine learning? 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라는 이름의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의 내용을 전부 다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좀 전문적이기도 하고 길다 보니까 좀 결론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예측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영상, 자연어 처리와 관계없이 학습 데이터, 자, 이 영상과 자연어 처리와 관계없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학습시키는 AI 기술과 모델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영상, 자연어 처리와 관계없이 학습 데이터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고갈될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오픈 AI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큰 기업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생성 AI든 혹은 AI 기술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이 기업들이 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모델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막 쫙쫙 빨아서 다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모델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 추세가 이제 지속이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의 규모 확장의 주요 병목 지점이 온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건 물론 이 기업에서 발표한 이 연구 자료 자체가 100% 맞다, 무조건 신뢰되는 내용이다는 아닙니다. 본인들도 사실 이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칠라 스케일링과 같은 형태로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그에 맞게 데이터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데, 데이터가 한정적이라면 모델 사이즈는 줄인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엔 데이터가 부족해지고 이제 고갈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 자체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병목 지점, 버틀넥이 돼버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추가적인 내용으로 하나 더 붙이자면은 백본이라고 하는 형태, 우리가 이제 사전학습 모델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사전학습 모델에 있는 이 백본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기반이 되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이제 백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기반이 되는 기술의 성능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상향 평준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부분이 다 좋은 성능들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어느 정도 훌륭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수준이 이제 맞춰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폭에서 예상했을 때 어느 시점에 데이터가 고갈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지금 저희가 대대적으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GPT-3, 3.5, 그다음 4,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러드와 같은 형태, 메타나 구글에서 발표하는 제미나이나 라마나 이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니까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 나오고 새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병목 지점도 발생하는 타이밍이 언제쯤일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가 고갈되는 시점이 그럼 도대체 언제쯤일까? 인데 살펴보면 2026년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구 종말이 오듯이 무슨 데이터 고갈 났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AI는 이제 망했어요,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데이터가 이제 이쯤 되면은 더 이상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는 것 뿐이고요. 자, 물론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들이 있는 게 뭐냐면, 좋은 변수일 수도 있고 나쁜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고품질 언어 데이터의 경우에 더 빠르게 고갈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저희가 예언 예측들이 뭐 100%다 맞지는 않죠.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2000년에 지구 멸망할 거라 했지만 저희는 현재 지금 2024년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자, 이 AI 기술이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 삶이 뭐 바로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기술의 좀 이 진화하는 속도가 조금 더뎌질 수 있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수렴할 수도 있고, 잠시 좀 멈춰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2026년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안은 없는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사실 이제 이미 이 분야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자체를 뭔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예측이고, 뭐,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약간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재의 트렌드가 생성형 AI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생성형 AI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뭔가를 말 그대로 생성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고갈되지 않도록 이거를 좀 더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부족했을 때,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일 때 많이 하던 방식이 바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증강이라든지 신터시스라든지 합성하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신규로 데이터를 더 생성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가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방식이 지금 현재 AI가 학습하는 형태는 다양하긴 하지만 좀 정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을 이제 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제 뭐 AI가 특히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이런 형태로 약간 좀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죠. 그 안에 세부 기술들은 더 활발히 연구되고 뭐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기술이 진보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좀 틀을 깨는 어떤 패러다임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발표된 이 기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지구 종말 예언하듯이 뭔가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AI의 종말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데이터 자체는 AI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을 때 앞으로의 기술들은 어느 방향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클러드를 개발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투자를 또 많이 한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기업이 합작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기업인데 이런 곳에서도 이제 자기네들의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 필요할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도 당연히 모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낙관적으로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데이터 증강과 합성과 같은 형태 그리고 신규 데이터 생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일매일 생성이 되는 이 데이터에 대한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특히 많이 얘기하는데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포크에서 연구했던 그 페이퍼에서도 지금은 이제 트위터가 그냥 X죠. X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 데이터가 생성되는 형태도 얼만큼 생성되는지 또 혹은 뭐 SNS들 같은 걸 통해서 얼마나 또 생성되는지 이런 걸로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대응 방안들을 또 새롭게 생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해서 이번에 첫 번째 테크뉴스 언박싱은 데이터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